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 상동 특구 앞 매설 저지 운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상동 주민들은 새롭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명칭을 부천 특구 앞 주민대책위원회로 바꾸고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서 위원장은 지역 시민단체 정당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서진웅 부천 특구 앞 주민대책위원장과 이 사항을 취재했던 김지재 기자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자, 먼저 그동안 부천 특구와 매설과 관련해서 행정 심판도 있었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 8월에는 그 도로 조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부작위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도로 조명을 허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부천시가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한전이 소송을 낸 건데 네네. 2심에서도 사실은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벌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주민분들이 많은 반발을 해서 했는데 이게 한전이 기본적으로 이 수도권 서부 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이 34만 5천 볼트 특고압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사업비를 이유로 이 부천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이제 기존에 15만 4천 볼트가 지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똑같이 이 전력구에 34만 5천 볼트를 추가 매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8m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깊이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전자파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건강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전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 도로 조명에 대한 허가를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부천시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니까 이런 도로 조명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가다 불허가다 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난 2월과 8월에 이제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2차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특과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그런 집 밑으로 아주 30만 볼트 이상의 큰 그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면서 시끄러웠는데 조금 잠잠해졌어요. 근데 최근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주민 그 대책위원회가 특과 학부모 연대 대책위에서 이제 주민연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에서 주민으로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 1년 넘게 학부모 연대, 특고압 절대 반대 학부모 연대 비상대책위원으로 1년이 넘도록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장기전을 띠면서 보다 많은 시민단체, 또 지역 주민단체, 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고압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가 좀 넓게 구성돼야 된다. 또 그러한 요구가 수렴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단체 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부천 특고압 주민대책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내부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도 좀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집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부천시 한전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있는 활동이 저희들이 필요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된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주민 아파트 연합, 또 각 학교별 초중고 학부모회,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 이러한 조직들이 다 같이 저희들이 결집된 힘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도 저희들이 이제 대외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SNS 소통이라든가 공동체 권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8개 분야의 세부적인 분장 사무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한전과 부천시 정치권 또 이렇게 대응해서 나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네, 그동안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조금 잠잠한 상황이에요. 이게 좀 어떤 주민들의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동력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에는 상당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 6개월이 넘게 촛불 집회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전과 산자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천시의 또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소통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이제 대책위를 이제 확대 개편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공대가 협력이 되고 네. 또 아파트 연합이라든가 학부모의 연합이 적극적으로 또 확대 활동을 하게 되면 동력은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은 이제 그동안 특고압을 묻으려면 노선을 바꿔 네. 아니면 좀 더 깊이 묻어야지 이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하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전자파의 유해성은 좀 주거 밀집 지역 또 내지는 스쿨존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깊이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고요. 이 전자파의 위험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경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우리가 그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밀양 송전탑 사태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많이 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는데 거기에 세 분이 음동 내지는 분신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성 먹갱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30가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30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16명이 암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서 10명이 또 사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원 200면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집단 암 발생이 발발했고 네. 또 집단 백내장이 환자가 속출했어요. 가깝게는 고향의 벽제국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전은 그렇게 생각을 주장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주민들은 모두가 전자파로 인한 송전탑 또 이런 전자파로 인한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상동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또 학교가 스쿨존이 있고요. 또 영유아들입니다. 영유아들이 8,500명이나 여기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파 유해가 상당히 치밀하게 올 것이다. 저희들이 불이 붙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외곽으로 당초에 노선을 설계를 했어야 마땅하고 또 깊이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그게 재검토를 했는데 지하 지작물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깊이로 가야 된다. 깊이로는 적어도 한전이 예전에 부천시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40m에서 55m로 특고압 노선 전력구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상동 특고압 지역은 4m 지역은 방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생각해야 될 부천시와 한전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업행위라든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성이 심각한 거죠. 네. 그래요. 전자파의 유해는 아직까지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확실히 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송전탑이랄까 이런 고압 시설들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이렇게 암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천 시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매설공사가 이제 중단된 일단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이 이제 소송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현재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소송 자체도 이 부천시가 이 도로 조명 허가를 한전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당장 뭐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인사 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특고압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한전에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전은 지금 민영화됐지만 국가기관이라 다름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국가기관과 소위 말해서 싸움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정치권의 어떤 힘을 좀 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번 국감장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서른 의원이 그 한전 부시장에게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또 거기 그 한전 부시장이 일부 주민들에게 그 이해를 구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서른 의원이 누구에게 이해를 구했냐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뭐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도 국감장을 그날 이제 갔는데 네.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전의 김성환 부사장을 네네. 이제 증인 요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용 그거였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한전이 부천시에 홍보를 할 때는 뭐 40m 깊이로 파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서른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이게 그럼 처음에 말한 대로 40m 깊이로 파던가 노선을 변경해라 요청을 했지만 사실 한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민에게 이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뭐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가서 촬영해온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네. 주민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이미 그 의원님 그 주민들한테 좀 이해를 구했고 저희들이 그 착오가 있었던 부분 거리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대로 소리를 하십시오. 무슨 이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민이에요. 무슨 이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구했으면 맨날 대화하고 앉았어요? 말대로 소리를 하십시오. 무슨 이해를 구했어요?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차질 없이 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m 밑으로 파겠습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그 저희들 그 한전에서는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그 전력 설비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서른 의원의 어떤 그 격앙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네. 한전 부시장이 이제 얘기를 뭐 일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인데 주민들도 이 얘기를 좀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네.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뭐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됐었고, 자, 이 같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하고 한전하고 주민들이 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진전 상황이 있나요? 지금 올해 들어서 협의체 활동이 2번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주민과 한전, 부천시가 모두 참여한 협의체 활동은 이제 4월에 한 번 네.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민 대책에서도 계속해서 부천시에 이런 협의체 활동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천시가 이 소송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도로 점용 신청에 대해서 부천시가 지난 16일에 이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마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천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감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한전과의 소송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막대한 시 예산도 지금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꾸리고 나서 부천시 어떤 교감이 좀 있었나요? 이제 부천시에서 뭐 요청해서 교감은 없었고요. 제가 요청해서 그 도로사업단, 사업부서인 도로사업단은 단장님과 담당자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만났고 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협의체가 올해 2번밖에 안 열렸어요. 두 번 다 하나는 한 번은 그 목적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 특고합 전력구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좀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봤지만 국감에서 봤지만 한전 부사장님이 한전이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사업하는 데마다. 또는 부천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주민을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한전이 주민들과 협의를
진정성 있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네. 몇 명 단위별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의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안전한 기업, 한전이 전기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해왔던 관행적인 네네. 행위만 했을 뿐 그렇죠.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지금 현재의 근본적인 이유 물론 뭐 주민들은 더 깊이 들어가든가 네네. 노선을 바꾸라 뭐 이런 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거 이제 아까 말했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인식의 차이라고 보고요. 또 시대가 바뀌었고 저기 뭐랄까요 생활 환경권이 상당히 강화된 측면에 법의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선진국이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전자파가 2mm에서 4mm 가우스 정도 장기간 노출될 때에 인체에 피해가 간다. 한마디로 하면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3배 이상 되고 또 암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노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지난번에 인허가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할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전과 부천시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협의가 없이 인허가가 진행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우리 그 국도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이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및 결정구조 및 설계 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68조를 보면 송전선로 외곽선은 네. 도시 외곽 공지로 공사를 해야 되고 내부로 들어오는 내부 진입 간선이라 할지라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나 네. 저밀도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미 이 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 부천시하고 한전이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때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부천시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이게 심각하게 저희들이 거론을 할 수 있고요. 네. 앞으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상동 기설 전력구가 4m에 있다는 거죠. 이거에 15만 4천 볼트가 이미 깔려 있고 네. 거기에 다시 33만 5천 볼트를 더 추가로 인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 같은 첨예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이제 한전과의 소송전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 특과 매설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 노선에 따라서 또 이제 구간이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간이 또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 외에도 뭐 체육 시설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각 구간마다 이제 한전이 부천시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허가를 요청하는 이제 그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공유재산 사용허가 거부 처분을 부천시가 내렸는데 한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는 그런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가 지난 16일에 어떤 이 사용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이 또 이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많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소송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네. 되셨습니다. 이 긴 싸움 앞으로 어떻게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어떤 각오로 지금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한전과 부천시의 책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아마 우리 2006년도에 한국 환경영향평가원에서 이 고압 전선으로 인해서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압 전선을 공사를 할 때에 15만 4천 볼트 이상은 적어도 30에서 50m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34만 5천 볼트는 적어도 7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에서 저기 소송 전에 말려드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한전과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이것을 정책 사업이나 예산 사업으로 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할 얘기가 좀 많으신데 좀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다시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